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시에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될지 그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원래 어제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오늘 지수 마감한 거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죠. 그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지수는 뭐 잘 끝났어요. 아주 잘 끝났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코스피 지수는 0.4%밖에 못 올랐고 코스닥은 0.2%밖에 못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거든요. 자, 미국 증시 요즘에 계속 빠집니다. 물론 이제 다우 지수는 올랐어요. 플러스 0.3%. 근데 뭐 그냥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제자리 걸음이죠. 나스닥은 지금 3거래일 연속 강하게 떨어집니다. 날짜로 따지면 4거래일 연속인데요. 3일 동안 세게 빠졌으니까 3일만 얘기할게요. 3일 동안 아주 강력하게 떨어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장중에 한 2% 넘게 떨어지다가 그나마 꼬리 감아서 마이너스 1.3%에 끝났으니까, 그죠? 하락률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좀 고점 놀이를 좀 하고, 단기 고점이겠지만 약간 고점 놀이를 좀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만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반도체 쪽에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꽝 하고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3거래일 연속 강하게 떨어지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끌어내린 범위는 누구다? 반도체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뭐 미국 서학개미 ETF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서학개미들 많이 물렸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 많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있죠. 저기 트럼프 대통령 당선시킨 1등 공신이 트럼프니까, 트럼프란다. 그 일론 머스크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니까 테슬라 많이 갈 거야. 실제로 11월 12월 달에 많이 갔죠.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를 보고 테슬라도 많이 사고 미국 서학개미 ETF 같은 것도 많이 샀는데 결론은 또 물린 거지 뭐. 얘는요 고점이 488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고점이 $500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근데 지금 $300죠. 그리고 고점 대비 이것도 대충 그죠? 40% 빠졌어. 테슬라 같은 대형주를 사가지고 한 달 만에, 두 달이구나, 두 달 만에 40% 물릴 거라고 생각은 꿈에도 못 꿨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는 뭐 안 물릴 것 같죠? 대형주 물리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세요? 왜?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천만에요. 내가 이 무거운 거에 물렸구나, 이게 언제 올라갈까. 그래서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대형주예요. 그래서 소형주에 물린 것보다 대형주에 물렸을 때 사람들 멘탈이 더 박살이 많이 나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바닥에 안전한 주식은 없어요. 안전한 게 어딨어.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비교적 안전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 괜찮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걸려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극복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서학개미들도 잔뜩 물렸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으니까 저는 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분들은 이제 고생 좀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를 보면 예쁘죠? 안 내려가고 붕 떠 있고요. 오늘도 플러스로 끝났고 코스피도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뭐 0.4% 오른 거니까 크게 안 오른 것 같지만 미국 증시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진리는 단순한 거고요. 믿음도 단순해야 돼요. 종교생활 잘 하시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뭐 불교를 가시든 뭐 기독교를 가시든 천주교를 가시든 하다못해 사이비를 믿더라도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일일이 다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면서 믿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 될 거야, 우리나라도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갖고 쭉 가셔야지. 뭐 조금 해보니까 힘들어서 뭐 나자빠지고 그러면요, 그건 답도 없어요. 한 달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나 2년, 3년, 5년, 10년 하다 포기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포기했잖아. 그죠? 10년 정도 한 사람은 그 사이에 좀 재미 좀 봤겠죠. 한 달 한 사람은 재미도 못 보고 끝난 거고, 그 차이인 거예요. 이 바닥은요, 이 바닥이라고 할게요. 주식시장 이 바닥에 들어온 이상은 그냥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여기 무서운 데예요. 포기한다고 해서 누가 막 때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 어디 여기서 중간에 포기하면 그거는 이제 패배한 거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나간 거 아닌 이상은 패배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수가 잘 가고 있으니까 마음을 더 굳게 먹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금리, 미국이란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 정말 욕 나오는데, 죄송해요, 욕 좀 한 번만 할게요. 빌어먹을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경제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정 비관론자들, 간만에 비관론자 욕 좀 합시다. 그 빌어먹을 인간들이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은 금리를 안 내리는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격차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망할 것처럼 막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안 내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요. 그거 계속 그렇게 하면 문제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그냥 교과서에서 자기들끼리 배운 것만 앵무새처럼 자꾸 반복해서 떠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면 잘못된다, 오히려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하여튼 답답해 죽겠어. 네? 답답해 죽겠다. 이 얘기를 길게 하면은 뒤에 대손주 얘기 못하니까 짧게만 할게요. 아까 제가 빌어먹을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했던 거 하나도 안 맞아요. 틀렸어요. 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했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 폭락해야 되고 환율이 급등해야 되잖아요. 그죠? 폭락은커녕 코스피 지수 멀쩡하고요. 그죠? 어제 금리 인하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한두 번 더 할 거라고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급락 안 했고, 원달러 환율 급등 안 했죠. 정말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 급등할 거 아니에요. 안 했잖아. 오히려 계속 방향은 하방을 유지하고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비관론자들 말이 또 틀렸다고요. 이렇게 제발 비관론자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네. 원하시면 들으세요. 근데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그래서 중심을 맞추려고 제 방송을 듣고 다른 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방송을 같이 듣는데요. 제가 그래서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시작부터 욕을 해서 죄송한데, 아니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집어넣어줬더니 가서 똥물을 뒤집어 쓰고, 똥물을 자기는 균형을 잡으려고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방송 듣지 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제정신입니까? 맞잖아요, 그죠? 한쪽 것만 들어, 한쪽 것만. 왜 같이 들어? 맞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술을,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대선적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 옛날에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술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디 사람들 만나면 술 좀 먹으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술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기 싫어요, 지금은. 옛날에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에다 저는 물 타는 꼴을 못 봤습니다. 뭐 요즘에 뭐 하이볼, 뭐 그죠? 네, 언더라 그런 거 있죠? 전 그런 거 싫어했습니다. 원액으로 먹었어요. 커피도 에스프레소 위주로 먹습니다.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술 먹을 땐 커피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술 끊고 나서 커피를 좀 먹는데 에스프레소 먹습니다. 원액 좋아합니다. 원액을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왜 부정적인 물을 타냐 이거예요. 전 원래 그런 거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싫어하시건 안 싫어하시건 긍정적으로 갈 거면 긍정적인 사람 얘기만 듣고 쭉 가시고요. 그죠? 네. 부정적인 거 원하시면 그냥 그쪽 사람 것만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부정론자들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한 방향으로 가면 증시가 폭락할 때 돈을 벌긴 벌어요. 올라올 때 다 까먹어서 그렇지. 잠깐 재미라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돈만 잃어요. 긍정적으로 가면요 무조건 이겨요. 중간에 좀 힘든 시기가 와도 이겨내니까. 근데 둘 다 듣고 둘 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가죠. 그러니까 왼쪽 귀로는 트로트를 들으면서 오른쪽으로는 클래식을 듣는 거예요. 왼쪽으로는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오른쪽으로는 영어를 듣는 거예요. 이어폰을 꽂고 한꺼번에 두 개 다 한다고. 이렇게 공부가 되겠어요? 정신병자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해가시죠? 술보다는 이 비유가 낫다, 그죠? 왼쪽으로는 중국어, 오른쪽으로는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뭐 정말 IQ가 좋아서 그게 동시에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이거는 불필요한 행동이니까. 네. 어쨌든 미국이란다. 한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네. 시장에 돈이 풀리겠죠. 주식시장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고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던 건 하나도 안 맞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8시 14분인데 8시 40분까지 방송을 해야 되니까 한 25분 정도 남았죠. 그러면 이제 대선주 얘기를 바로 들어가죠. 네. 시황 얘기 너무 오래 하면 본론을 얘기를 못해요. 어제 얘기했던 거 정리를 해드리면 잠깐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전한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헌법재판관들아 헷갈리지 우리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냥 각하를 시켜 이러더라고요. 탄핵 각하. 어떻게 보면 난 것 같기도 하고 누구 입장에서? 재판관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떠돌긴 하는데 일단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자꾸 바뀌어요. 지금은 탄핵 각하 얘기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치우고 그거는 뭐 탄핵 기각이랑 거의 똑같은 효과니까. 네. 일단은 탄핵이 어제 기각됐을 때를 생각하고서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그럼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거는 이제 제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니고 세력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네. 탄핵 기각 누가 세력이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오원식, 그 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이 사람들 거를 쭉 보여드리면서 종목들이 다 한번 올라갈 것처럼 막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실제로 급등이 한번 더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면은 이거는 세력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세력이 들어온 것 같고 좀 있으면 급등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이 막 신고가가 나서 엄청나게 많이 갈 것처럼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보기엔 거꾸로 세력이 나가려고 아니면 또는 일부 나간 거 이미 나간 것도 있겠죠. 나갔거나 나가려고 한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의심이 든다. 그렇게 봤을 때 세력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세력이 탄핵을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여러분들 언론이나 여론조사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되게 헷갈리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뭘 보면 돼요? 돈의 흐름을 보면 되잖아요. 제가 작년 그 가을에 미국 대선 맞춘 것도 딴 거 아니에요. 돈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맞춘 거잖아요.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돈의 흐름을 보면 돼요.
대통령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되고 나서 체포돼서 이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올라갔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재명 씨 테마주가 못 가고 좀 힘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제 좀 일부를 보여드린 건데 오늘 확인해 볼게요. 오늘. 근데 이게 그때 이재명 관련주는 특히 더 얘기를 해드렸는데 위에 매물대에 따르죠. 근데 오세훈하고 한동훈 주도 매물대가 있어요. 우원식 거는 별로 못 올라와서 매물대가 좀 떨어져 있는데 이 세 명 거는 매물대 바로 거기 걸리는 자리에 있거든요. 거기서 양봉이 세게 나오거나 아니면 음봉이 세게 나온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67분인가요? 하여튼 1시간 넘게 최후 변론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헌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건 어제 주식시장 이제 시간에까지 다 끝나고 나서 밤에 저녁 때 이제 나온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재명 걸 먼저 보자고요. 동신건설인데 이게 슥 떨어져요. 밑에 요건 신용이니까 참고하세요. 네. 신용 잔고. 신용이 늘었냐 안 늘었냐 줄었냐 이제 그겁니다. 같이 보시라고 이제 껴놨어요. 지금. 오늘 마이너스 3% 떨어지죠. 시작은 상승 출발했어요. 수산 INT 오늘 그냥 아주 그냥 플러스 7% 뭐 한 건 할 것처럼 그러더니 하락 마감했어요. 일성건설 어제는 뭐 엊그제 상한가 할 것처럼 그러더니 오늘은 마이너스 5% 떨어지죠. 형제 저기 요 정도 이스타코 급등 조금 하는가 싶더니 마이너스 1%로 끝났죠. 이런 식이에요. 이재명 관련주가 대부분 하락했고요. 오세훈 관련주 있죠.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게 그냥 이건 제 평가가 아니고 그냥 언론에서 하는 평가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민주당이랑 헌법재판관들이 약간 좀 당황했다? 이 정도의 평가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 뭐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헌도 얘기하고 총리한테 권한을 많이 주고 이런 얘기하고 제2, 3, 2나 제3 비상계엄령 이제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그런 뭐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냐 이거죠. 보니까 진양화학도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7%, 장중엔 11%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21선을 깨트려 버리죠. 개미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양산업 마이너스 5%, 21선을 또 깨놨죠. 진양폴리 오세훈 건데 마이너스 6%. 자, 하락했죠. 그 다음에 한동훈 DTNCR로 마이너스 5%, 그리고 대성홀딩스도 마이너스 4% 하락했죠. 그러니까 음몽들이 다 나왔다니까. 태양금속, 오파스넷도 마이너스 한 4% 전후 하락이 나왔죠. 우원식 거만 빼고. 왜 그랬는지 우원식 거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그 최종 변론한 게 이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한테. 그러니까 뭔 얘기겠어요?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불안해서 던진 거야 이게. 세력이 던졌는지 개미가 던졌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오늘은 거래가 얘네들이 오늘 하락은 많이 했는데 거래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개미들이 좀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세력까지 얘기할 건 없고. 아셨죠? 네. 어쨌든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한동훈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매물대 제일 심한 자리가 어디겠어요? 여기거든요. 여기 거래 많았고 한참 이제 비상계엄령 선포돼서 한동훈 관련주 많이 갈 때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양봉 하나 더 나오냐 아니면 매물대 극복 못하고 떨어지느냐 이제 그 중요한 갈림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음봉 나온 거지. 살짝 이건 내일 또 바뀔 수 있어요. 시세가 또 급변할 수 있으니까. 다 그 오파스넷도 잘 보시면은 매물대에 걸리는 자리예요. 대성홀딩스도
전고점이니까 당연히 매물대 걸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오늘 음봉이 나와도 그렇게 이상한 자리는 아니긴 해요. 그리고 아까 저기 누구야, 이재명 씨 거 여기 걸리는 자리예요. 동신건설 다 걸리는 자리들이라니까.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매물대 돌파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돌아서는 건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지켜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냥 다 이래요. 응? 이렇다고. 그 여기에서 대통령이 이제 기각될 것 같은 분위기가 더 만약에 업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추가 상승 안 나오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원식 거는 왜 안 떨어졌을까? 뱅크웨어 글로벌은 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잠깐 들었다 놨다 한 거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기준으로 볼까? 얘는 별로 안 떨어졌죠. 왜 안 떨어져요? 우원식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냥 저기 권성동이 있죠? 네. 국민의힘에 제가 어지간하면 존칭을 쓰는데 호칭이라도 쓰고, 근데 인간 같지 않으면 안 씁니다. 인간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권성동이나 우원식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각제를 되게 하고 싶어. 내각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자기들도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각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 같은 인간은 내각제가 되려면 대통령이 사라져야 되는 거라. 탄핵이 되고 그냥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내각제 쪽으로 하려고 하겠지. 그래 민주당 쪽에 있는 우원식은요, 내각제를 하고 싶어요. 그럼 누가 사라져야 되죠?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재명이지. 맞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그래야지 내각제 하지. 아니면 자기가 대선 후보로 좀 나오든가. 응? 우원식의 정치적인 적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지. 응? 그냥 대통령이 뭐 최종 변론을 잘했든 못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만 떨어지면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김동연도 똑같잖아요. SG글로벌, PM풍년. 근데 얘네들은 또 오늘 마이너스 5%, 6%씩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냐 이거지. 오늘 하락이 좀 과하게 나온 애들이 있죠.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물대가 있어서. 매물대가 있긴 한데 PM풍년은 매물대가 여기 아니에요? 제일 높은 데가? SG글로벌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왜 떨어졌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어제 최종 변론이 뭔가 의미가 있었다, 이제 그런 거고, 얘네들 특징이 다 뭐냐면, 잘 보세요. 신용, 간만에 신용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약간 포인트를 줬던 게 뭐냐면, 자, 그럼 여기서 위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왜 안 가는지 모를 때, 그죠?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는 세력이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세력이 어떻게 할지 거의 개미들은 몰라요. 그러면 세력들과 정반대라는 게 누구라고요? 개미잖아요. 그럼 개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개미들은 뭐 보고서 주식하는 줄 아세요? 뉴스 보고 주식해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제 회원이었던 사람들 중에도 제 방송 잘 듣고 잘 따라가다가 탈선할 때가 있어요. 언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여기다 비중을 실으면 돈을 좀 많이 벌리겠다 싶고 욕심이 생길 때, 그때 제 방송 안 보고 다른 사람 거 방송 보거나 뉴스 보고서 주식해요. 그래서 사고들 많이 치시지. 그래가지고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부모님이 뭐 하지 말라고. 근데 하고 싶으면은 몰래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항상 사고 쳤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게 다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면 되지 않겠어요? SG글로벌이 신용이 지금 보니까 최근에 별로 안 늘어났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별로 안 늘어났는데? 아닙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김동연 테마주가 급등할 때 신용이 같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용이 들어와서 세력이 신용을 써서 주가를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여기는 개미들이 이 신용 물량을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인이 바뀐 거죠.
근데 신용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네. 현재 8.8%의 신용이 숫자 기억하시고, 자 2000년 이후에 신용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대 최대라고. 역대 최대라고. 그러니까 개미들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탄핵이 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거야 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만 보고서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더 보여드릴게요. 피해인풍년 신용이 확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늘었죠. 언제? 한동훈이 배신하고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됐죠. 한동훈이 배신 때리고 탄핵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구속되고 나서 그때쯤에 신용이 확 늘었다고. 왜? 대통령 끝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왜? 뉴스 보면서 주식하니까. 근데 지금도 뉴스 보면은 탄핵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탄핵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레거시 언론들은 썩어 문드러졌거든. 한 방향으로만 얘기해. 뭐 보수 지지 이런 걸 떠나서요. 다 썩어 문드러졌잖아. 탄핵이 되는 쪽으로만 얘기한다니까 지금 언론들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탄핵되는 거다. 뉴스만 보면. 11월 달에도 작년 9월, 10월, 11월 달에도 뉴스만 보면은 해리스가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지율 차이가 엄청났잖아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신용이 많은 겁니다, 이거. 옛날에 비하면 줄은 건데 최근에 순간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언제? 대통령 구속됐을 때. 그리고 오세훈 거 볼까요? 진양화학. 얘는 어때요? 차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다. 너무 예뻐서 문제다라고 했었죠. 근데 신용이 보니까 어머 얘는 신용이 안 늘었네. 0.1%밖에 안 돼요. 신용이. 그러면 사람들이 신용을 안 써서 그럴까요? 아니요. 신용을 못 써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용을 못 쓰게 하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증권사 입장에서. 증권사 입장에서. 신용을 쓰게 하긴 좀 그렇다. 판단을 내린 거겠지. 그래서 얘는 신용을 못 쓰니까 주가가 되게 잘 올라갔어요. 12월 달에 오세훈주 처음 올라오고 두 번째 올라올 때 있죠? 이때 대장이 진양화학이었어요. 왜? 신용을 못 쓰니까. 근데 진양 폴리 보실래요? 오세훈주 중에서 이거하고 진양산업이 있는데 진양산업 신용 보세요. 현재 10.2%. 안 그래도 신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신용이 더 늘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오세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그렇게 믿고 신용을 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힌트 드렸죠. 왜 언론에서 오세훈은 아무도 안 까요? 그랬잖아요. 왜 민주당에서도 오세훈을 그렇게 별로 공격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아주 살짝 그래갖고 뭐 기스나 나갈까 싶을 정도로 공격 거의 안 해요. 언론에서는 왜 오세훈 씨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데? 응? 이상하잖아요. 오세훈 씨도 이제 친중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논란. 응? 맞다 아니다는 모르겠고 논란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음봉 맞는 거예요. 그 진양 폴리는 신용 계속 늘잖아. 근데 진양 산업 다시 보실래요? 신용이 몇 %라고 10%라 그랬죠. 항상 신용이 이렇게 늘었을 때는 뭐였다? 꼭지였어요. 신용이 이만큼 늘었을 때 꼭지였다. 조심해야 돼 이거. 근데 얘기 드릴게요. 갑자기 또 내일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오세훈 씨 종목이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있다고. 그런데 조심하시라고. 저 같으면 이런 거 아예 안 해요. 미쳤어요? 위험도가 이렇게 큰데 이걸 하냐고. 아예 안 하고 말지. 아 그래 이럴 수 있구나. 조심해서 매매해야지. 아니 안 하고 말지.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할 게 지천에 널렸는데 지금.
공통점이죠. 신용이 많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인데 신용이 10%죠. 10%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몇 등일까요? 신용 많기로. 이게 뭐냐면 코스피에서 신용 비율이 제일 많은 종목 1등이 누굴까요? 진양산업 10%, 2등 대우AL 9%, 대원전선 8%, 4등 어서 많이 본 거네요. SG글로벌 8%. 신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못 가는 건 아닌데 이건 생각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현, 오세훈. 원래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이 신용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코스닥 쪽이 신용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코스닥 1위 현대에버다임 9.8%. 진양산업이 이겼어. 그러니까 전교 1등 했어요. 문과, 이과 다 합쳐갖고 전교 1등 했어. 진양산업. 근데 이런 부담을 끌어안고 조심하면서 매매한다고요? 저 같으면 던져버립니다. 아예 안 들어가겠지만 안 한다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씨 거는요? 동신건설, 신용 갑자기 늘기 시작하죠? 많지는 않아요. 왜? 신용이 잘 안 되는 회사니까. 근데 어쨌든 확 늘어나죠. 그리고 아까 뭐야, 일성건설 원래 신용이 안 되는 주식이고, 수산INT 신용 막 늘어나잖아요. 언제부터 늘어요? 1월달부터 대통령 구속되면서부터 확 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개미들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빨리 눈치를 채시란 얘기예요. 오리엔트바 이런 거 뭐 신경 쓸 거 없고. 근데 어쨌든 누구냐 이거. 신용이 거의 안 되는 주식인데 이것도 찾아왔구나 했네 또. 응? 그렇죠? 이재명 관련주 중에 다는 아닌데 신용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동훈 거는요, 여기는 각각 달라요. 신용이 늘어나는 게 있고 오파스넷처럼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이쪽은 얘기해드리면 헷갈리니까 여기 패스. 그냥 오늘 급락한 종목들 뭐예요? 신용이 많은 애들이에요. 아까 진양화학이랑 진양산업, 진양폴리 보시면 진양화학이 신용이 안 걸리니까 얘가 뒤에서 제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양산업, 특히 진양폴리는 압고정도 못 제꼈거든. 신용 물량 부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이 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뭐예요? 개미들은 어디에 베팅하고 있다고요?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그래서 누가? 이재명 또는 김동연한테 돈이 들어가 있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우파 쪽에는 오세훈, 특히 이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유승민 있죠, 유승민. 대신정보통신용. 이 사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신용이 줄어. 신용이 주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3일기업공사 신용이 줄어요. 아, 얘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살살 올라가. 자, 김문수 관련주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어제 다 못할 것 같다. 어째 또 열심히 말을 좀 빨리 했는데도 안 되네 이게. 김문수 관련주 세원물산. 와, 신용 엄청나게 늘어났죠. 걱정되시죠? 김문수도 안 좋네. 안 좋게 뭐가 안 좋아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신용 이만큼이에요. 티도 안 나요. 발톱에 때만큼도 안 돼. 그리고 옥티시스 신용이 슬슬 늘어나고 있잖아요. 얘도 못 가야지, 그죠? 크게 놓고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다 이런 식이에요. 한솔음 됐고, 신용 엄청 늘었죠 최근에. 우와, 엄청 늘었네. 응? 근데 어때요? 에이 뭐.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최근에 이거 매매 2번이나 시켜드렸죠, 그죠? 여기가 14%인가 13%인가 그래요. 지금은 2%. 5분의 1도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 그래. 하나 더 봅시다. 대형 포장. 신용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큰일 난 것 같죠?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1.5% 정도에서 3%까지 늘어났으니까 2배 이상 늘었죠. 그러나 크게 놓고 보면은 뭐 이 정도 가지고 티도 안 나는 거죠. 사람들이 김문수 씨를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김문수 씨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 사람 거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죠. 탄핵이 인용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를 내일 해드릴까 싶은데 오늘 그냥 해드릴게요.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억수로 간단해요. 왜? 그냥 조기 대선이에요. 탄핵 인용되면 아마 다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할걸요? 그럼 대선주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됐을 때 시나리오는 되게 단순해요. 축제지, 축제. 대선주 다 갈 테니까. 우원식도 나오고 김부겸도 나오고 김두관 씨도 나온다고 할거. 김두관 씨. 김두관 씨가 13년 전에 테마주, 김두관 씨 테마주 많이 갔어요. 지금은 뭐 좀 못 가는데 옛날에 많이 왔었다. 김경수 뭐 다 갈걸요? 보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갈 거라고. 홍준표, 오세훈.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뭐 생각할 시나리오가 없어요. 사실은 다 간다 그냥. 그 뭐예요? 탄핵이 기각됐을 때 또는 오늘 저기 전환길 그 씨가 얘기 외치는 것처럼 탄핵이 각하됐을 때, 각하. 이거는 요건에 안 맞으니까 아예 그냥 판결 자체는 안 하겠다. 자, 돌아가. 안 받아줄 거야. 그냥 끝내는 거야. 판결을 안 내려주고 그냥 판결 내릴 가치도 없네. 끝. 이게 각하야, 각하. 그래 버리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니까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한테? 나라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종목들 돌아가는 분위기는 탄핵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제를 달아서 죄송한데 단서를 달아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방향 틀어서 탄핵 인용으로 갈 수도 있겠죠. 헌법재판소는요 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게 굉장히 정치적인 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관들을 막 압박을 막 가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 눈치도 없어. 선거법 이재명씨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가 오늘 얘기도 빨리 하더라고. 3월 26일 날 이재명씨 선고 때린대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딱 한 달 남았지 이 양반. 그래서 시간에서 요거는 이제 저녁 7시 이후에 나온 거예요. 네. 검찰이 이제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징역 2년 구형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또 하락했더라고. 네. 내일 아침에 이재명 관련주들은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재명 씨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시니까 뭐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봐요. 그러나 주식은 좀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 조심해야 될 종목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좀 올라가는 것 좀 알려주세요. 회원가입 하시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위험한 사람 반대편에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지. 마무리로 원래 내일 하루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은 왠지 뭔가 다른 일이 또 터질 것 같아서 내일은 또 그거 갖고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일도 들어오세요. 일단 탄핵 인용 또는 기각됐을 때 그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신에 내일은 내일 터지는 이슈 갖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럼 김경수랑 임종석이라든지 유시민, 김부겸, 김두관, 김동연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재명 씨가 곤란해지거든요.
굉장히 곤란해지지.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곤란해지긴 하는데 탄핵이 안 되면 더 곤란해지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민주당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김경수, 김부겸 등등등등등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지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의 정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재명이에요. 김부겸, 김경수, 임종석 다 누구예요? 비명계잖아. 지난 작년 선거 때 다 비명 횡사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임종석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화천기기. 화천기기 아니지. 화인베스트. 이거 조국 관련주입니다. 죄송해요. 화인베스트. 이거 눌림목으로 안 보이시나요? 임종석 관련주예요. 임종석 관련주가 갈 정도면은 준비된 거 맞거든요. 이거 사진은 마세요. 저는 빨간색 싫어하거든요. 원래 추천도 안 하지만 빨간색 싫어한다고. 근데 이것도 해놨어요. 궁금하시죠? 여기 신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당연히. 신용이 없죠? 임종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결론, 오늘의 결론, 개미들은 뭐 보고 주식한다? 뉴스 보고 주식한다. 그래서 대통령 무조건 탄핵되고 조기대선 열리고, 그래서 이재명 또는 김동연 같은 관련주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오른쪽에서는 오세훈 관련주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지금 다 위험하다, 그 뜻입니다. 조심하시라고. 단 또 전제를 깔아야 돼요. 왜? 만약에 대통령한테 불리하고 이재명 또는 뭐 그쪽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럼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이재명 씨 관련해서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사람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끝난 것 같은데 살아 돌아오고, 끝난 것 같은데 살아 돌아오고. 네. 강하잖아요. 생명력이 강하다고. 네. 그래서 저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변수긴 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또 터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일 말고 좋은 일.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일이 터지겠죠. 그게 호재건 악재건 터지면 주가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이제 탄핵 선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거 탄핵 선고하기 한 2, 3일 전에 갑자기 통보한대요. 아까 저기 이재명 씨 2심 재판부처럼 한 달 뒤에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얘기해줬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3일 전에 얘기해줬대요. 3일 뒤에 선고한다고. 이번에도 아마 비쌀 것 같아요.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선거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오면 주식시장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 그쪽이 뭐 싱크탱크나 아니면 트럼프 쪽 인사들이 뭐 자꾸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고든창 이런 사람들 말 많이 하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안 좋을 것 같죠?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드리면은 이게 주식 방송이 아니라 정치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해드리지 못하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아셨죠?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하고 계시거든요. 뭐 하시냐면 미국발 뭐 재료 관련주들 뭐 쭉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히토류, 비철금속 이런 거 가서 보시고,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되면 휴머노이드 관련주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MOT, 뭐 메가터치 이런 것들은 급등했길래 휴머노이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어제 좋아요를 엄청나게 많이 눌러놓으셨더라고. 방송 끝나고 나서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렸고요. 내일은 또 이거와 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